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녹터널 애니멀스이고 한국어로 번역하면 야행성 동물들입니다. 2016년에 제작된 영화고요. 원작이 따로 있습니다. 오스틴 라이트의 토니와 수잔이라는 작품이고요. 토니는 이 영화에서 에드워드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감독은 톰 포드인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구찌의 디자이너 맞습니다. 감독, 제작, 각본도 하고 있고 심지어 상도 받는 재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도입 부분은 여성성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여자들의 선정적이지 않은 댄스인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처참해 보이는, 공허하고 무력해 보이고 슬퍼 보이는 행위예술의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에이미 아담스의 갤러리에서 열린 행위예술이고요. 후에 에이미 아담스가 이것을 정크라고 명명을 하게 되는데, 정크는 말 그대로 쓰레기를 상징하고 현대 문명의 쓰레기적인 요소를 말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이미는 처음 소개에 등장할 때 단정한 헤어, 금속성, 메탈 장식의 집, 섬뜩함, 공허함, 욕망이 더 이상 차지 않음, 이러한 느낌을 가지게 되고요. 일단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부자이며 완벽하고 상류층이고 뭔가 권태롭고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미 해머고요. 아미 해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콜미 바이 유얼 네임의 티모시 샬라메의 남친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해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미국식 조각상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형적인 미남자의 상징입니다. 미국식 현빈, 미국식 원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남편과의 관계는 좋지 않아 보입니다. 형식적인 대화가 오가고요. 에이미는 전 남편인 제이크 질레날이 갑자기 19년 만에 보내온 소포를 뜯게 됩니다. 그 안에는 전 남편이 완성한 소설의 원고가 들어있고요. 전 남편인 제이크 질레날은 이것을 수잔에게 바친다라고 하면서 수잔, 네가 먼저 이걸 봤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소포를 보내게 되는데요. 에이미는 이 소포를 열다가 손을 살짝 베입니다. 이것을 보아서 별로 좋지 않은 징조라는 걸 벌써 알 수 있고요. 이 영화는 전 남편이 보낸 그 소설의 원작이 액자식으로 들어가 있는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 남편인 제이크 질레날이 보낸 원고를 살펴보면 세 가족이 여행을 떠나는데, 아빠는 제이크 질레날, 부인은 에이미 아담스를 닮은 여자, 청소년기의 딸, 이렇게 세 명이서 여행을 떠납니다. 고속도로는 깜깜하고 운전을 해서 달리고 있는데 불량배들과 시비가 붙습니다. 이때 불량배들의 우두머리가 아론 테일러 존슨이 나오는데요. 무려 어벤져스의 퀵실버로 등장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키라 나이틀리 주연의 안나 카레니나에서 꽃미남 장교인 브론스키 장교를 연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불량한 깡패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영화로 골든글로브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 가족들을 위협하고 시비를 걸면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보면서 내내 긴장하게 만드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만드는 사람으로 등장하는데요. 결국에는 딸과 부인이 남편에게 떨어져서 강간을 당하고 살해당합니다. 이때 제이크 질레날은 굉장히 무력한 가장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남자는 어찌어찌해서 탈출을 하게 되고 폐암 말기이면서도 시한부인 보안관이 만나서, 보안관이 이 사람들을 처리를 할 수 없으니 법 테두리 밖에서 처벌하길 권유합니다. 이 제이크 질레날은 적극적으로 찬성한 건 아닌데 갈등 중에 어찌어찌해서 그들을 죽이고 처참한 모습으로 상처를 입고 그 장소를 탈출하게 됩니다. 이때 실수인지 고의인지 알 수 없이 자신이 총구를 자기에게 겨누고 넘어지게 됩니다. 이래서 자신도 상처를 입은 채 죽게 되는데요. 이 소설을 읽는 동안에 에이미 아담스는 그야말로 몸서리치고 잔혹함을 느끼고 폭력적이라고 느껴서 자신도 모르게 딸과 남편에게 전화를 겁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와 외도 중이었고, 딸은 자신의 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하고 있어서 엄마의 간섭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독립된 개체로 나오게 됩니다. 에이미는 계속 이 소설에 몰입하면서 불안을 느끼고 힘들어하게 되는데요. 이때 에이미와 제이크 질레날의 예전 관계가 등장을 합니다. 에이미는 예전에 청소년기에 제이크 질레날과 서로의 첫사랑이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뉴욕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에이미는 전도 유명한 예술사 전공의 아이비리그 학생으로 나옵니다. 제이크는 작가가 꾸민 청년으로 등장을 해서 서로에게 끌리게 됩니다. 에이미의 엄마는 공화당원이면서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고 물질 만능주의론자입니다. 아들이 게이인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이미 아담스의 오빠가 게이인데도 그 아들이 게이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완고하고 보수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이크는 엄마와 에이미가 같은 눈빛, 슬픈 눈빛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발견한 것이죠. 에이미는 엄마와 닮았다는 엄마의 말에 반항하고자 제이크와 결혼하게 됩니다. 엄마는 이런 말을 합니다. 결국 나처럼 될 거야. 모두 엄마처럼 된다. 사랑만으로 결혼은 안 되고 지금 좋아하는 면이 몇 년 지나면 싫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 후 에이미는 제이크의 소설을 가지고 다투게 되는데요. 엄마는 엄마가 쓰던 단어인 weak라는 단어를 계속 남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이미 아담스는 제이크 질레날의 위크한 부분을 계속 공격하면서 다투게 되죠. 아미 해머와 불륜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때 불륜 도중에 제이크의 아이를 낙태하게 됩니다. 이를 제이크가 목격하게 되죠. 둘의 사랑의 결실인 아이를 동의 없이 에이미 아담스가 낙태를 하는 것을 보고 제이크는 크게 상처를 받고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이 일이 무려 19년 전의 일인데요. 이 이후에 처음으로 19년 만에 전 남편인 제이크 질레날이 소설을 에이미 아담스에게 보내온 것이죠. 에이미 아담스는 제이크 질레날이 이 소설을 보고 연락을 주길 바래 라는 것을 보고 연락을 하고 둘이 만날 약속을 잡게 됩니다. 에이미 아담스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때 순수함과 자신의 섬세하고 예술적인 그런 내면을 다시 발견하게 되면서 제이크 질레나를 만나는 걸 굉장히 설레어합니다. 설레는 마음과 처음에 순수함 뭐 이런 것들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식당이 끝날 때까지 제이크 질레날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때 공허하고 처참하게 좌절한 에이미 아담스의 두 눈에 클로즈업이 되면서 영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제이크는 에이미와의 결혼 생활을 비유해서 자신의 섬세하고 예술적인 순수한 내면이 피폐해지고 폭력을 당했다는 걸 가족과 자신이 고속도로에서 당한 사고에 비유를 합니다. 불량배들은 에이미와 불륜남이 될 수 있고요. 두 모녀의 죽음은 불륜 중에 모욕적이고 비참하게 낙태당한 자신의 아기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자신의 타살 혹은 자살은 그녀와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끝났고 너와의 관계는 여기서 끝이다. 나는 아무 미련도 없어. 라는 것을 비유하는 듯합니다. 에이미 아담스 특유의 속삭이는 말투와 눈빛, 제스처가 모두 인상적인 영화였습니다. 여러분들께 우리나라에서 크게 흥행하진 않았지만 자신의 부인을 야행성 동물, 낮에는 활동을 하지 않고 웅크리고 있다가 밤에 나타나서 동물들을 섭식하는 뭔가 잔인하고 속물적인 근성을 갖고 있는 야행성 동물들을 비유한 영화인 녹터널 애니멀스를 추천합니다.